자, 오늘 여러분들 즐겁게 해주고, 여러분들 즐겁게 해주는 게 어떤 거예요? 재밌으면 즐겁습니까? 아니면 성적이 쭉쭉쭉쭉 올라야 돼요. 성적이 쭉쭉쭉쭉 올라야겠죠. 그래서 우리 장기 학생들한테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간도형 파트입니다. 그 공간도형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꽂을 것이냐 하면은요, 2011학년도 수학능력 시험부터 시작해서 2012, 13, 14, 15, 16, 17까지 가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시험에 나온 파트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이면각입니다. 이면각은 3점짜리 4로 나올 수도 있고 4점짜리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2018학년도 수능도 분명 이면각의 문제가 나올 텐데 제 생각 같아서는 3점이 아니고 4점짜리로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면각이에요. 자, 제 목소리가 변조가 돼가지고 누군지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알지 못하실 겁니다. 저희 스카이에듀가 이런 기획을 하게 된 것은 모든 선생님들한테 골고루 기회를 주자, 그런 뜻에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 인증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는 이런 짓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우리가 나갈 부분이 뭐예요? 제가 이 뒤로 돌리면 이 좀 잘 안 좋은 모습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앞면을 보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게 바로 뭐예요? 이면각입니다. 자, 이면각인데 이면각은 우리가 몇 군데에서 이면각을 다루게 되냐면요, 크게 볼 것 같으면 3군데에서 이면각을 다루게 돼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말이죠, 이면각 하면은 제일 처음에 만난 이면각이 어디서 만났습니까? 공간도형에서 이면각을 만났어요. 공간도형에서 다루는 이면각은 뭐냐면 이면각의 정의입니다. 이게 너무 강렬한 거예요. 첫사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면각에 관련된 문제를 바로 공간도형에서 이면각의 정의를 이용해서만 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의 경향은 바로 이면각의 정의를 이용한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이용한 문제들이 훨씬 더 출제 가능성이 높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면각이 나오는 첫 번째가 바로 공간도형의 정의에서 나옵니다. 자, 공간도형에서 우리가 이면각의 정의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에 지금 두 평면이 이렇게 있었어요. 평면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면각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두 평면의 교선으로부터 반평면에 뭘 긋는다? 수선을 거서 두 수선 사이에 이루어지는 각도로 우리가 이면각을 정의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타를 포함하는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여기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게 바로 이면각의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면각을 구하는 첫 번째는 이면각의 뭐를 통해서? 정의를 통해서 이면각을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 정의, 즉 이 첫사랑을 이용해가지고 이면각을 구하려다 보니까 시험 볼 때 잘 못 풀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면각은 또 어디서 나올 수 있다? 바로 두 번째, 바로 정사형 파트에서 이면각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정사형에 대해서 살짝만 설명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지금 두 평면이 이렇게 있었는데 한 평면 내에 있는 도형이 있었어요. 이 도형을 F라고 칩시다. 이 도형을 다른 평면에다가 정사형시켰을 때의 도형을 우리가 F-라고 하면 이 도형의 면적과 이 도형의 면적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는 뭘 계산하겠다? 이면각을 계산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도형의 면적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뭡니까? 구분구적이죠.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도형, 원래 있는 도형의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분구적을 통해서 면적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교선하고 뭐라고 해요? 수직인 부분을 몇 등분을 하셔서 n등분을 하셔서 여기다가 사각형들을 이렇게 세우겠네요. 그랬을 때 얘가 정사형이 되어지게 되면 정사형 되어진 놈들도 이렇게 생긴 놈들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교선과 뭐하다 보니까 평행하다 보니까 정사형이 되었을 때도 이 부분은 원래의 길이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직사각형의 이 부분은 바로 교선과 뭐를 이루고 있고 수직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이 이면각이 뭐가 됐다면 세타가 됐다면 이 길이는 얼마만큼? 코사인 세타의 b만큼으로 길이가 줄어듭니다. 밑변은 일정한데 높이가 코사인 세타의 만큼의 b로 줄어들다 보니까 면적은 밑변 곱하기 높이의 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적도 어떻게 된다고? 코사인 세타의 b만큼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게 바로 정사형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F라는 도형의 면적이 S였고
F'라는 도형의 면적이 S'였다면 S에다가 뭘 곱한 게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뭐가 된다? S'가 된다. 그래서 원래의 도형의 면적 S와 정사형된 도형의 면적을 알고 있다면 그를 통해서 코사인 세타는 S분의 S'다 해서 우리가 정사형을 통해서 우리가 이면각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바로 뭐를 이용해 가지고 법선을 이용해 가지고 이면각을 구할 수 있겠더라 하는 거예요. 자, 법선을 이용하는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주로 어떨 때입니까? 주로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평면의 방정식이 주어진 거예요. 평면의 방정식이 주어지면 평면의 법선 벡터가 계산되어지겠네요. 그 법선 벡터 사이의 내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면각을 계산하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거의 수직을 이루는 직선, 법선이라고 말합시다. 여기서 수직을 이루는 직선, 그렇게 되면 뭐가 만들어져요? 사각형이 만들어지네요. 근데 여기가 뭘 이루고 있고 수직을 이루고 있고 여기가 수직을 이루니까 항상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360도가 되니까 이 각과 이 각의 합이 얼마가 된다고? 180도가 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각과 이 각의 합도 180도, 이 각과 이 각의 합도 180도.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된다고? 세타가 되겠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평면의 법선과 다른 평면의 법선 사이에 낀 각은 이면각과 어떻다라는 겁니까? 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선 벡터 사이의 내적을 이용해 가지고 뭐로 계산할 수 있다? 이면각을 계산할 수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면각을 우리가 다루는 부분이 크게 몇 군데서 다루게 됐더라? 3군데서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냈었을 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최고로 많으면 몇 가지 방법으로? 3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2가지로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경향은 몇 가지? 1가지로 푸는 걸 나오고 그 1가지가 바로 뭘 이용하는 경우? 법선을 이용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문제들을 최대한 수능을 보기 전까지 3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3가지로 풀다 보면 얘는 두 번째 정사형이 제일 편하겠어. 아니야. 얘는 법선 벡터야. 아니야. 얘는 정이야.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된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우리 시작할까요?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면각을 구하는 방법이 3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를 풀 때 지금 차례에 입각해서 풉니다. 첫 번째 먼저 이면각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을까 하는 경우예요. 이럴 때는 뭐가 보여야 돼요? 교선이 보여야 돼요. 그럼 교선으로부터 반평면 내에 뭘 거가지고 수선을 거서 그 수선을 포함하는 삼각형을 만들고 그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 돼야? 직각삼각형이 되어야 돼요. 자, 이 이전 교과 과정에서는 코사인 제2법칙이 있었는데 우리 교과 과정에서는 코사인 제2법칙과 사인 법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꼭 어떤 삼각형을 만들어라?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노교선. 교선이 보이지 않는 경우예요. 교선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다시 첫 번째, 얘를 적당히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동을 시켜서 두 평면에 교선이 보이게 만드십니다. 교선이 보이면 바로 뭐를 이용해 가지고 첫 번째 정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면각을 계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선이 보이지 않는데 이동을 해도 교선이 안 보이는 경우 있습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게 바로 뭐를 이용해 가지고 정사형을 이용해 가지고 교선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이면각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아까 말한 뭐를 이용해 가서 법선 벡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면각을 계산하는데 법선 벡터를 찾으려면 가능하나 문제에서 도형의 방정식, 직접 평면의 방정식이 주어지는 3점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지만 난이도가 높은 4점짜리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 법선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좌표 공간으로 끌고 갑니다. 좌표 공간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적당히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을 만들어서 문제에서 주어진 평면을 가장 기본적인 평면으로 하고 나머지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평면의 결정 조건. 한 직선상에 있지 않은 몇 점? 3점을 만들어서 그로부터 뭘 구하게 되고 평면을 구하게 되면 평면에 뭐가 나온다? 법선 벡터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법선 bek터와 바닥에 있는 법선 벡터 사이의 내적을 통해서 이면각을 계산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기억 다 하셨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첫사랑 잊으셔야 돼요. 그 첫사랑 때문에 시집을 못 가요. 그 첫사랑 때문에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도형의 정의만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을 하지 마시고 주어진 조건이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내가 첫 번째를 이용하냐, 두 번째를 이용하냐, 세 번째를 이용하냐 이것을 판단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여태까지 기출문제 나왔던 문제 중에서 7문제와 그리고 자작문제 1문제 총 8문제를 가지고 오늘 수업을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제가 드린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알았어 해서 풀어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제자가 이 문제를 냈었을 때는 한마디로 정의를 이용해서 풀기를 원했던 건지 아니면 정사형을 이용해서 풀기를 원했던 건지 아니면 법선 벡터를 이용해서 풀기를 원했던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해 보는 그런 아름답고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시는 겁니다. Just a moment 푸십시오. 자, 우리가 이 이면각 다루기 전에 말이죠. 최근에 우리 29번 문제들의 경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17학년도 수학능력시험 29번의 정답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이건 2014년도 수학능력시험 문제였었어요. 근데 2014년도 수학능력시험 문제에서는 구해방정식과 평면의 방정식과 평면의 방정식을 주어주고 그 다음에 야, 너 이것 좀 구해봐 이렇게 해줘줬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무슨 문제야? 이 문제 무슨 문제야? 공간도형의 방정식이에요 라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전부 다 공간도형의 방정식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접근하시게 됐을 거예요. 물론 지금 시간에 풀자는 건 아닙니다. 2015학년도 수능에서도 구해방정식과 점의 좌표를 지금 주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뭘 구하라는 거야? 정사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어떤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건 공간도형의 방정식들이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생들의 접근을 공간도형의 방정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2016학년도에 뭘 주어졌어요? 점을 주어졌고 AP 벡터의 크기가 1이니까 바로 중심을 A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9다라는 해서 공간도형의 방정식을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짠짜라짠! 2017학년도 문제입니다. 문제를 봤더니 문제에 뭐가 주어져 있지 않더라고? 여태까지 전형적으로 나오고 있던 9가 주어져 있지 않고 있어요. 9가 주어져 있지 않고 대신에 주어진 도형이 정사면체를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뭐가 없어요? 공간도형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문제를 뭐로 생각했다라는 거야? 끼룩끼룩 시험 볼 때 공간도형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공간도형이나 벡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틀렸더라는 겁니다. 자, 최근의 경향 뭐예요? 공간도형과 공간좌표와 벡터와 공간도형의 방정식을 통합해서 문제를 출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사면체가 주어졌으니까 먼저 뭐 하셔야 된다고? 좌표화를 하셔서 공간좌표의 개념을 이용해서 좌표 공간으로 사면체를 옮기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그 교점을 찾는 공간도형의 방정식의 문제였지만 외부적으로 드러나기를 공간도형의 방정식 같은 느낌이 들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문제 풀기가 어려웠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2011학년도 9월 평가원에 출제됐었던 이 문제도 바로 비슷한 맥락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면서 오늘의 수업이 시작됩니다. 즐겁게 하도록 하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공간도형이라든가 공간도형의 방정식의 모든 내용을 최대한 활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시작할까요? 같은 평면 위에 있지 않고 서로 평행한 세 직선 L면이 있다. 직선 L 위에 점하면서 주어진 조건들을 쫙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셨네요. 자,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뭡니까? 바로 평면의 결정 조건이죠. 즉, 평행한 두 직선에 의해서 평면이 결정되어졌다. 그리고 이 평면 밖에 지금 직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건들을 주어주고 있으니까 이 그림에다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전부 다 집어 넣도록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수님 굉장히 야비하세요. 자, 교수님이 여기에다가 뭐라고 하셨어요? 니은이라고 하셨어요. 직각을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얘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평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얘를 직각을 이루니까 여기도 뭐가 된다고? 직각이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평면이 있고 평면 밖에 점이 있는데 평면 내에 직선이 있고 평면 밖의 점에서 직선에 뭘 내렸어요? 수선을 내렸습니다. 이때
삼수선의 정리가 떠오르시네요. 그래서 B점으로부터 평면의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러면 삼수선의 정리에 의하여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면 뭐가 된다고? 여기가 수직을 이루겠네요. 첫 번째 삼수선의 정리를 이용했어요. 그 다음으로 보셔야 돼요. 뭐가 보이냐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평행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 직선이 이 직선과 수직을 이루니까 여기도 뭐가 된다고? 수직을 이룬다가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 공간 밖에 점이 있고 공간상에 이 평면상에 뭐가 있다? 직선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다시 삼수선의 정리가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수선의 발을 쭉 내리셔야 됩니다. 제가 가면을 써가지고 그림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림이 제가 원래 좀 그림 좀 한 그림 합니다. 그런데 그림이 예쁘지 않아도 이해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뭘 이루게 된다고 지금? 수직을 이루게 됐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지금 평행한데 여기가 수직을 이루고 여기가 수직을 이루니까 여기도 당연히 뭘 이루게 되고 수직을 이루게 되고 여기가 수직을 이루니까 뭐가 보여야 돼요?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보이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점 B가 아니고 점 A를 이용해서 문제를 다가가셔야 되네요. 점 A는 분명히 뭡니까? 평면 바깥에 있는 점이에요. 근데 평면 내에 뭐가 있다? 직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내린 게 바로 수선, 바로 삼수선의 정리가 떠올라야 되네요. 여기서 다시 뭐합니까? 수선의 발을 내리도록 하셔야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수직을 이루니까 당연히 여기도 뭘 이루게 되고 수직을 이루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직선과 이 직선 뭐 하게 됩니까? 당연히 평행하게 되네요. 왜 평행합니까? 바로 여기하고 여기를 쭉 연결하게 되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수직을 이루고 여기다 수직을 이루고 여기가 수직을 이루니까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직사각형 형태가 되네요. 그래서 얘도 뭐가 된다고? 직사각형 형태가 될 것이고 이 길이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그랬어요? 2루트라고 그랬어요. 아, 그림 좀 거시하게 그려 놓으셨네요. 그렇습니까? 그림 여기가 이 길이가 얼마예요? 2루트예요. 여기가 2루트이니까 우리가 이 길이도 얼마가 되는 거야? 이 길이도 얼마가 되는 거야? 이 길이도 2루트 2가 되겠네요. 이 길이가 2루트이면 직사각형 이 길이도 얼마가 돼요? 2루트 2가 돼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그림에 최대한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표시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표시를 안 하고는 어떻게 풀지? 어떻게 풀지? 어떻게 풀지? 그러면서 못 푸시는 거예요. 자, 다시 여기가 뭘 이루고 있습니까? 수직을 이루고 있고 2루트이고 3이니까 이 길이 얼마라는 거예요? 1이다.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지금 4루트 2라고 그랬습니다. 이 길이가 지금 얼마라고 그랬어요? 이 길이가 1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알아야 문제를 푸실 수 있겠네. 이 길이 압니까? 몰라요. 모르니까 이 길이를 뭐로 놓자? x로 놓자라는 거예요. 자, 이 길이를 x로 놓게 되면 자, 문제에서 주어진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지금 얼마라고 그랬어요? 5라고 그랬어요. 이 길이 얼마라는 거예요? 이 길이 5라는 거예요. 5. 직사각형이니까. 5인데 여기가 뭐니까 x니까 이 길이는 뭐가 되고 루트에 25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전체 커다란 삼각형이 눈에 띕니다. 높이는 루트에 25 마이너스 x 제곱이고 밑변의 길이는 얼마예요? x 플러스 1이고 빗변의 길이가 얼마다? 4루트 2가 됐어요.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높이의 제곱 얼마? 25 마이너스 x 제곱은 밑변 x 어기에다가 밑변 x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한 게 빗변 얼마? 4루트 2니까 얼마입니까? 30이다 해서 x에 관한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네. 자, 정리하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25 플러스에 마이너스 x제곱하고 x제곱 없어졌어. 플러스에 얼마? 2x 플러스 1 이퀄 32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2x의 값은 32에서 26을 빼니까 6이 됐고 결국 x의 값이 얼마가 됐다? 3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이가 얼마임을 이 길이가 3임을 알았어요. 이 길이가 3이니까 얘 지금 뭐예요? 직사각형이 얘도 얼마가 되고 3이 되고 얘가 3이고 그리고 밑변의 길이 여기서까지 얼마가 돼요? 4. 이게 3인데 5니까 이 길이 얼마가 됐다? 4가 됐네요. 그래서 얘도 얼마가 된 거예요? 얘도 4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기 하는 과정까지를 만약에 하나라도 하지 않게 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하셨어야 돼요. 자, 그때 구하고자 하는 게 뭐를 구하는 거였었냐면 이렇게 생긴
ACD를 포함하는 평면과 바닥 평면 사이에 이룬 이면각을 계산하시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좋은 학생은 첫 번째 뭐가 보였냐면 두 평면에 뭐가 보인 거예요? 교선이 보인 겁니다. 두 평면에 교선이 보였기 때문에 교선으로부터 반평면 내 수선을 거서 두 수선 사이에 끼인 각을 통해서 이면각을 구하면 되겠구나 맨 처음에 생각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점에서 수선을 그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잘 보이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첫사랑이에요. 오로지 이 학생은 뭐를 통해서만 풀라고 든다고요? 공간도형의 정의만을 이용해서 풀라고 한다고요. 눈을 좀 돌려보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눈을 돌려보니까 뭐가 보이냐면요. 어머, 얘하고 뭐를 이루고 있어요? 수직을 이루고 있어요. 또 얘하고도 뭘 이루고 있어요? 수직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 점 한 점에서 직교하는 몇 개의 직선? 3개의 직선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직선을 X축, 다른 직선을 Y축, 다른 직선을 Z축이라고 놓음과 동시에 좌표가 뚝 표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내가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얘를 뭐로 잡았어요? Y축의 양의 방향으로 잡고 얘를 Z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바닥에 있는 평면은 바로 X축과 Y축과에 이루어진 바로 XY 평면, 바로 평면의 방정식이 뭐가 된다? Z 이퀄 제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의 법선 벡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국제전화 001이 법선 벡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간상에 있는 A점과 C점과 D점 한 직선상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직선상에 있지 않은 세 점을 포함하는 평면의 방정식은 오로지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되어지겠네요. 그래서 내가 A와 C와 D를 좌표로만 표시할 수 있으면 결국 A, C, D를 포함하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게 되고 그때의 법선 벡터도 저절로 계산이 되어지겠네요. 자,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자, A점은 앞으로 오지도 않았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도 가지 않았고 위로만 얼마만큼 갔어요? 4로 갔으니까 A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004가 되는 거네요. C점의 좌표는 앞으로는 오진 않았고 오른쪽으로 갔어요.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갔어요? 3만큼 갔습니까?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제가 가면을 써서 잘 안 보여요. 예? 여러분들 대답 좀 해주세요. 여기서 여기 직사각형이죠? 여기 3이니까 여기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3. 여기 써놨네, 3. 이거 바보 아니에요? 그래서 B점의 좌표는, C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C점의 좌표는 030이 되네요. 마지막으로 남은 게 D점의 좌표인데 D점은 여기서부터 뒤쪽으로 얼마만큼 갔어요? 2루트 2만큼 뒤로 갔어요. 그러니까 좌표가 마이너스 2루트 2,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갔어요? 4만큼 갔습니다. 4, 제로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상에 세 점이 주어졌어요.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 끼룩끼룩.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Y절편이라고 말합니다. 평면이 Y축과 만나는 Y절편이에요. 얘는 뭐예요? Z절편이에요. 죄송합니다. Z절편이에요. 이거 뭐예요? Y절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X절편과 Y절편과 Z절편을 알 때 평면의 방정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절편분의 X 플러스 Y절편분의 Y 플러스 Z절편분의 Z 이퀄. 이게 바로 X절편과 Y절편과 Z절편을 알고 있을 때 평면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얘 지금 Z절편이 4고 Y절편이 3이니까 X절편만 몰라요. 어떻게 쓰면 돼요? A분의 X 플러스 3분의 Y 플러스 4분의 Z 이퀄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렇다고 하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예요? A를 계산하셔야 되니까 이 평면상에 뭐가 존재한다고요? D점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루트 2, 4, 제로를 집어넣으니까 A분의 마이너스 2루트 2 플러스 얼마? 3분의 4 이퀄 얼마? 1 이렇게 생겼겠네. 그래서 A분의 2루트 2의 값은 얼마와 같다? 3분의 1과 같고 그래서 A가 얼마임을 6루트 2임을 계산하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라는 거예요? 여기가 6루트 2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실 일은 뭐냐면 이 평면의 방정식으로부터 뭐만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법선 벡터만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루트 2고 3이고 4니까
양변에 12 곱합시다. 자, 12 곱하면 12, 6루트 2분의 10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x가 되겠네요. 11 곱하니까 플러스 얼마가 되고 4y가 되고 11 곱하니까 얼마? 3z 이퀄 얼마? 12가 돼서 이때에 법선 벡터를 우리가 h2 벡터라고 한다면 h2 벡터는 뭐가 된다? 루트 2, 4, 3이 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루트 2, 4, 3이라는 법선 벡터와 그 다음에 뭡니까? 국제전화 001 사이의 내적을 통해서 코사인 세타를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이거 귀찮으니까 이거 지울게요. 자, 여기서 코사인 세타를 내적을 통해서 계산하면 H1 벡터의 크기 곱하기 H2 벡터의 크기 분의 H1 벡터와 H2 벡터의 내적. 내적의 절대값 치워야겠죠? 세타를 일사분면의 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H1 벡터의 크기 얼마입니까? 1입니다. 루트의 H2 벡터의 크기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 플러스 16 플러스 9분의 내적을 하니까 얼마가 되고 여기가 3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얼마예요 지금? 루트 27이네요. 3루트 3입니다. 약분하니까 얼마요? 루트 3분의 1이 됐더라고요. 코사인 세타가 루트 3분의 1이에요. 자, 코사인 세타가 루트 3분의 1이란 말은 빗변이 루트 3이고 밑변이 1이니까 높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루트 2가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탄젠트 세타는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얘는 지금 뭐가 보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직교하는 세 직선이 보였고 직교하는 세 직선이 보이니까 좌표 표시하실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예전에 풀어보셨죠? 누님 예전에 누님이래요. 언니 예전에 이 문제 풀어봤지? 풀어봤는데 이렇게 풀었어 안 풀었어? 안 풀고 언니 공간도형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었지? 즉 직교하는 세 직선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2017학년도 수능 27번 문제를 틀리신 겁니다. 왜 안 보이십니까? 보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이셔야 돼요. 눈이 나쁘신 거예요. 토비콘 먹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문제를 뭐로 풀어봤어요? 우리가 법선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사형을 이용해서 풀으려고 들었더니 보세요. 이 삼각형을 정사형시키면 이 점은 1로 내려오겠네요. 이 점은 어차피 붙어있는 점이니까 이렇게 생겨서 이 삼각형의 면적은 구하는 데 어렵지 않아요. 밑변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3입니다. 높이는 바로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가 높이고 그 길이가 2루트이니까 밑에 정사형 되어진 면적은 구하는 건 쉽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원래 도형의 면적, 이 도형의 면적이 이 각이 직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도형의 면적을 계산하는 게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제자는 이 문제를 분명히 정사형을 이용해서 풀려고 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럼 다시 첫 번째 바로 공간도형의 정의, 이면각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면각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바로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 교선입니다. 그러니까 교선으로부터 반평면 내 뭘 그어야 돼요? 수선을 그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수선을 그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요 선분 CD상에서 그을 수 있는 수선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하셔야 돼요? 연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연장을 할 생각을 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 내에.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교선은 보이긴 보였지만 이면각의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게 만만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연장선을 걷다라면요. 여기서 내린 게 바로 첫 번째 수선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두 번째 수선이고 이게 바로 세 번째 수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두 평면 사이 이루어진 이면 각도가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세타가 되니까 우리가 이 길이가 4라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길이나 이 길이 중 둘 중에 하나만 구할 수 있으면 우리가 삼각형, 직각삼각형의 밑변과 높이와 빗변하니까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요. 요것도 눈이 겁나게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저 그럴 줄 알았어요.
자, 이렇게 생긴 직선과 이렇게 생긴 직선에 의해서 이 각이 무슨 각이에요? 맞꼭지각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여기가 맞꼭지각인데 요 삼각형이 이게 잘 안 보여요. 여기가 지금 뭐였었습니까? 직각이었어요. 여기도 뭐였었어요? 직각이었어요. 근데 이 길이가 얼마였다? 3이었는데 이 길이도 빗변도 얼마가 됐다고? 3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합동의 관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합동의 관계인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였었어요? 1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도 얼마가 됐다고? 1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 길이가 3인데 1이니까 이 길이 얼마가 된다고? 2루트 2가 됐겠네요. 그래서 비로소 직각삼각형의 밑변이 2루트 2고 높이가 4가 되다 보니까 탄젠트 세타의 값이 루트 2이 보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얘를 갖다가 이 길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도 즉 정의를 이용해서 풀려고 했다 하더라도 이 길이들은 다 구하고 표시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이나 이 길이를 구하기 전에 이거를 하기 전에 여기서 만약에 직교하는 세 직선이 보이셨으면 공간 좌표로 옮기시고 좌표 표시하셔서 내적을 이용해서 푸시는 거고 그러지 않으시려면 그 다음 단계 이거를 하셨어야 되고 얘하고 얘가 합동인 게 보이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자연계 학생들, 중위권 학생들, 중상위 자연계 학생들이 시력이 떨어집니다. 그거를 짧은 시간 내에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 공간좌표로 좌표 공간화 시키게 되면 내적을 이용해서 쉽게 풀 수 있지만 이거를 굳이 지금 이면각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으려면 못 풀 가능성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제는 기출문제였었고 자, 지금 두 번째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세 가지 방법으로 다 같이 풀어보시는 겁니다. 몇 가지 방법으로 풀라고요? 세 가지 방법으로 푸시는 겁니다. 세 가지. 꼭 세 가지로 풀으셔야 돼요. 세 가지로 푸시는 겁니다. 세 가지로 푸시고 이게 익숙화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능력 시험에 4점짜리 이면각의 문제가 나왔을 때 빨리 풀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풉니다. 실시. 자, 문제를요. 굉장히 재밌게 만드신 것 같아요. 재밌었죠? 재미없으셨습니까? 봅시다. 그림과 같이 길이가 6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모양의 종이가 있다. 원위의 점 C를 호 AC의 길이가 2파이 되도록 잡고 호 AC 위에 있지 않은 점 D를 AD와 BD가 되도록 잡는다 하면서 이렇게 그림에 쫙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호의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다? 2파이라고 그랬어요. 호의 길이는 오로지 누구하고 누구에서 결정되는 겁니까? 반지름과 각도에서 결정되는데 이 원의 지름이 6이니까 반지름이 얼마짜리예요? 지금 반지름이 3짜리가 되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3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각도가 될 것이고 결국 각도는 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눈 거네요. 그러니까 이 각도가 얼마야? 3분의 2파이.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뭡니까? 120도가 됐더라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요. 전부 다 그림에 표시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길이가 3분의 파이면은 이게 3분의 파이면 여기는 몇 도가 되고 60도가 되고 60도가 되다 보니까 얘는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 되네요. 정삼각형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수선의 반을 내리게 되면 이 길이가 얼마예요? 2분의 3입니다.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고 2분의 3 루트 3이다가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BC의 길이는 반지름이 얼마와 같다? 정삼각형이니까 3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계산하셔야죠. 네, 요거 하나만 씁시다. 여기 몇 도? 120도라고 쓸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다시 여기가 뭐가 되고 있고 직각을 이루고 있고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60도니까 다시 1대 2대 루트 3이 돼야 되겠네?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 2분의 3 루트 3이니까 이 길이는 얼마가 되고 3 루트 3이 되고 바로 이 길이는 여기에다 루트 300 곱하니까 얼마? 2분의 루트 300 2분의 9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래서 3에다가 2분의 3 더한 게 2분의 9죠? 여기서 있는 그림을 다 일단 표시하셨어?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했다는 거? 살짝 접었다라는 거예요. 살짝 접었더니 모양새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랬을 때 C하고 D하고 A가 뭐를 이루고 있다고? 수직을 이루고 있을 때
바로 이 평면 CBA와 바닥평면 사이에 이면각을 계산하세요.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이 문제도 아까 문제와 마찬가지로 뭐가 확실하게 보인다? 교선이 확실하게 보인다라고요. 그러니까 교선으로부터 반평면 내에 뭘 가야 돼? 수선을 가야 되는데 수선을 긋기 제일 좋은 점이 당연히 이 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서 뭐 한다고 여러분이 수선을 그리셨어야 돼요. 그리고 수선을 그렸는데 봅시다. 보여야 돼요. 보이십니까? 저는 가면을 써서 잘 안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가면도 안 썼으니까 보이셔야 되는데 못 본다라는 거예요. 뭘 못 본다라는 거예요. 얘는 평면에 내린 수선이니까 평면 내에 있는 모든 직선과 직교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얘하고 뭐 하는 거예요? 직교합니다. 그런데 얘도 얘하고 뭐 합니까? 직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DA는 얘하고도 직교하고 얘하고도 직교하니까 얘와 만든 평면과 직교하는 것이고 평면 내에 있는 모든 점과 직교하겠네요.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H라고 놓는다면 DH와 얘가 뭐 하게 된다고? 수직을 이루네요. 그랬는데 보니까 A는 지름의 끝이고 D는 뭡니까? 원상의 점이에요. 지름의 양 끝과 원상의 점을 연결하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되는데 여기가 직각이 됐다는 말은 얘를 쭉 연장하면 얘는 무조건 어디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B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직선과 평면이 직교일 때 정의를 여기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또 큰 소리 치고 그럽니까? 자, 그러면요. 자, 우리가 아까 표시를 안 했어요. 자, 이거 지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이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이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이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3루트 2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라고? 3루트 2예요. 빗변의 길이는 이 길이는 아까 어떤 길이 이 길이하고 똑같습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3루트 3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지금 직각을 이루고 있으니까 뭐가 된다고? 이 길이는 3이 되겠네요. 그랬는데 아까 우리가 CB의 길이 얼마 있었어요? 3이었어요. 뭐가 보이셨어야 돼요?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보이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DB의 길이가 얼마 있었어요? 아까 3루트 2였어요. 그래서 3이고 여기가 얼마? 3루트 2인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으니까 일단 수선을 그리게 되면 이 길이 같아지겠네. 그래서 이 길이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3루트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는 바로 뭐가 된다? 높이는 루트에 3의 제곱 9 빼기 2분의 3루트의 제곱이니까 4분의 9 곱하기 2. 얼마? 2분의 9가 되겠네요. 이게 루트에 2분의 9 바로 루트 2분의 얼마? 2분의 얼마? 3루트 2가 높이가 됐더라고요. 자, 그러면 말이죠. 보세요. 이 길이가 뭐라고? 이 길이가 뭐라고? 이 길이가 아니라 이 길이가 뭐라고? 이 길이가 2분의 3 루트 2가 됐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세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는데 첫 번째 바로 이면각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봅시다. 이면각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교선에 뭐예요? 수선을 그리셔야 되네요. 이게 첫 번째 수선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두 번째 수선이었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된다고? 수선을 이루겠네요. 그러면 교선으로부터 반평면의 그 수선과 수선 사이의 각도 이게 바로 뭐가 된다고? 이면각 세타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하실 일은 이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어지는 삼각형 중에 우리가 아까 뭐 구했어요? 높이 구했습니까? 높이가 바로 여기서 구한 이 값이죠. 대답 좀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했으니까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압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바로 뭐예요? 요거 있는 2분의 3 루트 3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통해서 이걸 구할 수 있겠네? 그러면 코사인 세타의 값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이면각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한 거였었어요. 이면각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한 거였었는데 두 번째, 얘를 이면각의 정의를 이용하지 않고 풀어봅시다. 이면각의 정의를 이용하지 않고 풀었단 말은 어떻게 풀겠다라는 건데 정사형을 이용하든가
아니면은 법선 벡터를 이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뭐가 보여? 안 보이세요? 이게 안 보이면 사람 새끼가 아닙니다. 뭐가 보이셔야 돼요? 정상에 보이셔야 돼요. 자, 이게 원래 주어진 삼각형이에요. 이게 원래 주어진 삼각형이에요. 이거 면적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거의 면적은 원래 이거의 면적하고 똑같습니까? 면적 구할 수 있죠? 원래 면적은 아니까 뭐만 알 수 있으면 돼? 정사형된 면적만 알면 돼요. 정사형을 시켰더니 이 꼭지점이 1로 내려갔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한 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정사형된 면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사형을 시켜도 무슨 삼각형? 삼각형이고 밑변의 길이는 변함이 없고 뭐만 계산하면 된다? 높이만 계산하면 되는데 바로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린 수선과 여기서 내린 수선을 길이를 보게 되면 이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 닮은 꼴인 삼각형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얼마다? 반이다 하면은 정사형된 삼각형의 높이가 계산되어지겠네요. 그래서 밑변도 알고 높이도 하니까 면적 구할 수 있죠. 원래 삼각형도 면적 알죠? 그래서 바로 코사인 세타를 계산하면은 정사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신 거예요. 그렇습니까? 자, 세 번째, 얘를 자리 형, 나는 보세요. 우리가 이면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평면 내에서 뭘 그어야 돼? 교선상에서 수선을 그어야 돼요.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선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수선인 거예요. 이 각도가 뭐가 되는 거야? 세타가 되는 거예요. 이 각도가 세타가 되니까 바로 한마디로 얘를 뭐로 생각하자? 얘를 X축으로 생각하자고요. 그리고 원점을 통과하고 수직인 얘를 뭐로 생각하자? Y축으로 생각하고 얘를 뭐로 생각하자고? 얘를 Z축으로 생각하자고요. 그렇게 되면 요 점의 좌표를 표시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 자, 요 점의 좌표는 앞으로 이만큼 튀어나오신 거네요. 그렇다고 하세요. 그럼 이게 얼마만큼 튀어나온 거예요? 이만큼 튀어나온 거네, 이만큼? 이 길이하고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좌표가 얼마예요? 2분의 3,0,0이 되는 거네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이 점의 좌표잖아요. 이게 요놈하고는 x좌표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요놈하고 요놈은요, 요만큼 왼쪽으로 가버렸네요. 이 길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이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 내린 길이 바로 이거 아니야, 이거. 거기에다가 뭘 곱한 게 코사인을 곱하게 되면은 빗변에다가 코사인을 곱하면 밑변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요놈의 좌표는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y축의 왼쪽 방향으로 갔으니까 x좌표는 얼마고? 2분의 3이 되는 것이고 y좌표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3 코사인 세타가 됐을 거라고요. 요놈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만큼 위로 올라오는 거네요. 이거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3 루트 3 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점을 좌표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미지수가 바로 세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미지수 세타를 구할 수 있는 조건식만 있으면 돼요. 바로 뭡니까? 바로 CD 벡터와 뭐예요? DA 벡터가 뭘 이룬다? 수직을 이룬다. 그러니까 D점만 좌표로 표시하고 A점도 좌표로 표시하게 되면 CD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DA 벡터도 성분으로 표시할 수 있겠네요. 그들이 직교하니까 내적은 얼마다? 제로다라고 하면은 코사인 세타를 포함하는 방정식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면각에 대한 코사인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뭐로 푸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얘를 좌표화시킨 거예요. 좌표화시켜가지고 문제를 우리가 풀어봤더라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까? 네, 좋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공간 좌표를 이용해서 좌표를 시킨 다음에 여기가 수직을 이룬다는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우리가 풀어봤어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뭐를 이용해서도 풀어봤어요? 정사형을 이용해서도 풀어봤어요.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하여튼 여기서 그래서 세타를 구하게 되면 이 점이 계산되어진 거죠. 그리고 여기서 굳이 세 점이 주어졌으니까 평면의 방정식을 구할 필요 없이 여기서 이게 바로 뭐였더라? 이면각이었더라는 거예요. 이건 굳이 평면의 방정식까지 구할 필요는 없었고 이면각 자체에 대한 코사인이 계산되어진 겁니다. 자, 우리가 두 문제를 풀어봤어요. 예전에 2005학년도에 나왔었던 문제를 볼 것 같으면 2005학년도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때는 문제가 너무나 뭐한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봅시다. 그림의 정사면체의 모서리의 길이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모서리 OB와 O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각각 QR이라고 할 때 삼각형 PQR과 삼각형 ABC가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한 코사인의 값을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생긴 평면과 이렇게 생긴 평면에 뭘 구하라는 거예요? 이면각에 대한 코사인을 구하시오 하는 겁니다. 일단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교선이 보이지를 않고 있어요. 교선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동을 해서 교선을 보이게 만들어서 풀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정사형을 이용해서 풀 수 있어요. 아니면 얘를 XY 평면으로 잡고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으면 우리가 법선 벡터를 계산할 수 있고 내적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문제는 세 가지 방법으로 다 풀립니다. 하지만 출제자의 의도는 무엇이었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는 무엇이라 생각해? 정의. 즉 교선이 보이지 않으니까 적당히 수평 이동을 한 다음에 정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으셨대요. 좋습니다. 이 정사면체의 이 모서리의 길이를 3이라고 봅시다. 이 모서리의 길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 여기서까지 길이도 얼마가 돼요? 1. 여기서까지 길이도 얼마가 돼요? 1. 그러니까 바닥 평면을 갖다가 쭉 수평 이동시키게 되면 바로 여기가 뭐가 되는 점? 1 되는 점으로 A가 이동이 되어지겠네요. 그래서 A가 이동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러면 이 길이도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전체 길이가 3이었으니까 이 길이 얼마예요? 2입니다. 여기가 얼마예요? 2예요. 뭐가 보여요? 정삼각형이 보입니다. 정삼각형이 보였는데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의 일부지 않습니까? 이 길이가 1이고 1이란 말은 여기가 뭐를 이루고 있다고? 수직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요게 바로 두 평면에 뭐가 되니까? 교선이 되니까 바로 교선으로부터 반평면 내 수선을 긋는데 수선이 하나가 이렇게 긋면 되겠네요. 왜? 이변과 이변의 길이가 뭐하니까?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지겠죠. 다시 밑에 있는 삼각형도 정삼각형이니까 바로 이등변 삼각형일 것이고 여기서 수선을 그으면 당연히 여기로 오겠네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세타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뭐였었어요 지금? 직각이었어요. 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1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길이와 이 길이 둘 중에 하나만 계산하시게 되면 코사인 세타를 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교선이 보이지 않으니까 한 평면을 수평 이동시켜서 교선을 보이게끔 하면 그 다음에 문제는 이등변 삼각형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면각 계산이다 보니까는 한마디로 말해서 교선으로부터 반평면의 수선을 긋기가 쉽더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출제자의 의도 자체가 공간도형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싫어요. 저는요 이 문제를 어차피 제가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거 변조하니까. 어차피 변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정사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정사형을 이용해서 푸는데 원래 삼각형 면적 구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은데 정사형을 시켰었을 때 면적 구하는 게 조금 귀찮더라는 거예요. 또 이것을 세 번째 뭐라고요? 적당히 얘를 XY 평면으로 잡고 적당히 X축과 Y축을 잡아서 P점과 Q점과 R점의 좌표를 표시하게 되면 우리가 내적을 통해서도 계산할 수 있겠지만 얘는 분명히 교선을 적당히 수평 이동시켜서 교선이 보이게끔 만들고 정의를 이용해서 풀게 만든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 7차 교과과정 맨 처음에 2005학년도에 이 문제가 출제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많은 이 학원 강사들이 바로 정사형이 아니라 지금 법선 벡터가 아니라 이면각의 정의를 이용한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거기에 전부 다 익숙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은 아니죠. 많은 학생들이 뭐를 통해서 풀라고 든다고? 이면각의
정의만을 이용해서 풀려고 한다고요.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의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공간도형의 방정식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이명각의 정의만을 이용해서 푸는 그런 구태의원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 가지 방법으로 다 풀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2012학년도입니다. 2012학년도. 자, 2012학년도예요. 그림과 같이 평면 알파 위에 점 A가 있고 알파로부터 거리가 각각 1과 3인 두 점 BC가 있다. 선분 A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P에 대하여 BP가 4일 때 삼각형 ABC 넓이가 9이면 삼각형 ABC의 평면 알파 위로의 넓이를 계산하라 그랬어요. 야, 선생님 이거는 이명각의 문제가 아니고 정사형의 문제예요. 야, 원래 평면의 그 삼각형의 면적 알려줬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니까 여기다가 뭘 곱해야 돼?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거니까 바로 무슨 문제예요? 이명각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림 이렇게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마나 그랬어요? 1이라고 그랬어요. C부터 바닥까지의 길이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3이라고 그랬어요. 쭉 내린 게 이게 얼마예요? 3이에요. 근데 이 길이가 1대1이래요. 1대1에. 뭐 보여? 좋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는 겁니다. 1번. 외견선 삼각형 ABC를 포함하는 평면과 바닥 평면에 교선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점만 보이고 교선이 보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교선으로부터 반평면 내에 수선을 긋는 이명각의 정의를 이용할 수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좌표로 표시하기가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좌표로 표시하기가 곤란하단 말은 법선 벡터를 이용해서 풀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것은 뭐 하셔야 돼요? 수평 이동을 시켜서 교선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1인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3이었어요. 자, 이 길이가 1대2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B점으로부터 이걸 H라고 칩시다. 이걸 M이라고 칩시다. 바로 P에서 CH에 내가 수선을 내리게 됩니다. A에서 H에 수선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생겼으면 CP 요걸 N이라고 하면 CPN과 CA K라고 씁시다. K는 resemble 닮아버렸네요. 닮았는데 이 길이가 1대2니까 이 길이도 1대2가 되네요. 근데 아까 이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으니까 3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 저절로 2가 되는 거고 얘 저절로 얼마가 돼? 1이 됐더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삼각형과 바닥과의 교선을 구하려고 했는데 교선이 잘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1이니까 한마디로 이 평면을 잡아가지고 위쪽을 얼마큼 수평 이동을 시키자라는 겁니다. 수평 이동시키게 되면 바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두 평면의 교선이 돼버렸다고요. 이게 바로 ABC를 포함하는 평면과 바닥 평면을 1만큼 수평 이동시킨 평면에 뭐가 됐다고? 교선이 됐어요. 이제 뭐가 보이는 거예요? 교선이 보이는 겁니다. 교선이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명각의 정의를 이용해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선으로부터 반평면 내에 뭘 긋는데? 수선을 긋는데 바로 C, 요거 아까 지웠네. CN 자체가 뭐예요? 바닥과 수직을 이루고 바닥을 수평 이동한 놈이다 보니까는 바로 얘하고 얘도 뭘 이룬다고? 수직을 이루겠네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수선이 된 것이고 여기서 다시 뭐예요? 두 번째 수선을 긋게 되면 얘가 세 번째 수선, 3수선이 되겠네요. 그러면 교선으로부터 반평면 내 그 수선과 수선 사이의 각도 여기가 바로 세타가 되고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면각이 됐겠네요.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 길이를 구하려면 요거에 대한 값을 구하려면 여기서까지 길이 구하셔야 되겠죠? 아, 대답들이 없으시네요. 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문제에서. 자, BP의 길이는 4라고 그랬어요. BP의 길이는 4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삼각형 ABC의 넓이가 9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ABC를 지금 우리는 몇 개로 자른 거예요? 2개로 잘랐어요. 그 위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에 있는 삼각형, 밑변의 길이가 1:2예요. 높이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에 있는 삼각형의 면적의 비가 몇 대 몇? 2:1이 돼야 되네요. 전체 면적은 얼마니까? 9니까 이 면적은 얼마가 돼야 된다? 6이 돼줘야 되겠네요.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밑변의 길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밑변의 길이가 4가 되니까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h라고 하면 h는 얼마다? 6이다로부터 h를 계산하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h가 계산이 되어졌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2라고 했지 않습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이 길이를 계산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코사인 세타가 계산이 되어질 겁니다. 자, 이 문제는요. 문제를 푸느냐 못 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될 것이냐를 의사결정을 빨리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직육면체나 아니면 정사면체나 아니면 정육면체 뭐 이런 형태의 도형상의 점으로 주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뭐 하기가 어렵다? 좌표화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좌표화하기가 어려운데 법선 벡터의 내적을 통해서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적을 통해서 계산한 즉 법선 벡터를 구하는 문제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세 점을 가지고 평면의 방정식을 구할 수 없는 스타일의 문제라는 거예요. 3번은 빠른 시간 내에 포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선택할 게 뭐라고요? 원래 삼각형의 면적이 있는데 얘를 정사항시켰을 때 삼각형의 면적 구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정사형을 이용해서 풀기도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쩔 수 없이 뭐로 우리가 풀어야 된다?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정의를 이용해서 풀려면 꼭 뭐가 필요하다? 교선이 필요한데 교선이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 이동을 해서 교선을 보이게 만드는 게 이 문제의 관건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올드한 문제입니다. 2012학년도에 나왔었던 문제예요. 자, 이거 2005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거는요, 막 보여요? 네, 이건, 아이고, 저는요, 정육면체에 주어졌어요. 좌표가 쉽죠? 그러니까 얘는 좌표가 쉬우니까는 평면의 방정식 직접 구하고 법선 벡터를 이용해서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얘를 정사형시키면 얘는 어디로 가요? C로 가고 얘는 어디로 가요? D로 가고 얘는 E로 가니까 정사형된 삼각형, 직각삼각형의 면적 계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삼각형의 면적만 계산하게 되면 바로 코사인 세타를 계산할 수 있겠죠? 이 문제는 뭐로 푸는 게 가장 쉽다? 정사형이 가장 쉬웠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이 문제 2013학년도 수능에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요. 다시 여러분들은 몇 가지 방법으로? 3가지 방법으로 다시 풀어보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절대로 보세요. 자기가 풀지 않고 영상을 봐버려요.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문제입니까? 베리 굿한 문제입니다. 이 좋은 문제를 자기 스스로 풀어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문제의 가치를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 방법만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똑같은 문제가 절대로 시험에 나오지 않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기가 풀지 않고 강의를 듣는 우를 범하지 말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3가지 중에 최소 2가지 방법 이상으로 푸신 다음에 강의를 듣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 풀어주시는 겁니다. 실시.